CS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20대, 30대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40대, 50대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내일 교육을 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일 CES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CES가 가는 방향이 뭐고 또 CES에서 가장 추구하는 관련 종목이 뭔지를 다 얘기 드릴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그래야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CES가 통해서 어떻게 종목이 변하고 어떻게 흐름이 변하고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가 어떤 종목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10종목, 15종목을 뽑을 거예요. 다 뽑아놨지만. 근데 오늘도 보면, 아, 대충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결국은, 페드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양적 긴축을 하면 성장주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라는 얘기했던 이 공식이 깨질 거죠. 근데 모든 성장주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CES 얘기했던 그 카테고리에 드는 성장주는 오히려 더 세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몰리는구나. 안 되는 쪽은 죽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보면서 알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은 내일 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CES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뽑아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 가격도 싸고 내일 교육했던 것도 USB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 자식들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쿠폰도 주는데 그보다는 내용에다가 제가 승부를 걸 거예요. 그리고 내일 교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 끝나고 나서 5주를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교육 3시간 듣고 또 무료로 5주 동안 또 이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직접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차트 설명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CES에서 추구하는 게 앞으로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통주가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못 가요.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이평선에 못 올라와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얘기했던 이것도 내일 교육을 할 거예요. 제 이평선하고 이렇게 거래량 보면서 전혀 못 올라와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유일하게 CES 관련 종목 몇 종목 하고요. CES에서 미래의 비전으로 가서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조합되는 종목들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 중에 반도체도 있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일은 CES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고 제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타버스나 NFT가 이게 그냥 20, 30대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준 거거든요. 이번 CES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설명을 잘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했던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20대, 30대들만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40, 50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가 그 자체로는 20대, 30대가 좋아하는 그런 섹터지만 이게 현실 세계와 접목을 했을 때는 이게 40, 50대에 되게 매력 있는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거죠.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듣지 않았나요? 한 가지만 예를 들었나요? 두 가지인데 왜 한 가지밖에 없죠? 어, 이거 얘기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하고, 메타버스 세상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비사하고, 그 다음 로봇이 꿈꾸는 세상.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현실 세계에 접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재밌어요. 아마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세요. 저는 이제 건설 쪽 갈지 않는데 못 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니구나. 이번에도 혁신주에서 승부를 걸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했죠. 근데 다 같은 혁신주 아니라 그랬죠. 이번엔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무늬만 달면 가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이 무산됐죠. 이거 이제 영향력이 어떨 것이냐라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인수 주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어, 좀 전체적인 실적에는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조선업종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속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게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어요. 합병 안 됐죠? 합병 승인 안 됐죠? 두 번째,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패소했죠? 그럼 세 번째,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4분기 실적 죄송합니다.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저게 애니슨 수주가 안 됐으니까 가장 큰 건이잖아요. 수주가 본격적으로 안 됐으니까 그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 전체적으로는 아직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그동안 저가 매수분에 대한 그러니까 빅베스라는 거는 이제 비용 떨어내는 겁니다. 그 비용 떨어내는 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마무리된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종은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통상임금 패소했고요. 그 다음에 합병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 빅베스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었으면 이건 진짜 좋은 거지만 만약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아직 빅베스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기관들이 아마 여기에다가 배팅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혁신 기업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건설은 끝났고 이번에 제가 볼 때 아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조선인데 이 섹터에서 시장에서 새로운 섹터가 하나 나와야지만 기존의 섹터가 끊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로운 섹터로 가장 후보군이 조선인데 조선이 지금 악재가 2개가 터졌어요.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림돌이 2개가 터졌죠. 근데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조선주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질환 쪽 ABL 바이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제가 무방하면서 ABL 바이오 내혈관 질환밖에 없다, 바이오는. 근데 천문학적인 그걸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하면서 셀트론을 30만 원대 제가 이거 18만 원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 15만 원 잘하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뭐 셀트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왜냐하면 또 셀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또 뭐 떨어지는 걸 뭐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몇몇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론이 치료제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를 안 만들고 그 돈으로 L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그 기술 수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까워요. 그거를 저거 외국 쪽에서 하도록 놔둔 거는. 어차피 저거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안 봐도 비죠. 그러니까 상대적 경쟁 회사 그러니까 상대적 기술력이 대등한 경쟁 회사를 죽이면 나중에 신약 나오면 독보적인 1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아까워요. 예. 아까 제가 메타버스 CS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이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봤어요. 나라는 현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보유한 가상의 나 이건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있는 나 그리고 다시 로봇 그러니까 비서 플러스 어드바이스 현실 세상에 있는 이게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런 생각했고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예상 완전히 깼죠. 어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2번을 제가 없애고 그러니까 2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나라는 현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로봇 비서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해서 얘네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갖고 얘네들에게 뭐 약을 가져오라든지 커피를 타달라든지 음식을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다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번에 CS 보면서 이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잡스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애플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생태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폰 내에서 메타버스의 가상의 내가 들어가 있는 세상. 이게 좀 어렵죠. 제가 내일 교육에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메타버스에 AI를 심었잖아요.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의 나가 나의 그런 뭐 3개월, 6개월간의 그런 생체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그 활동 범위, 통일등에 놓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인공지능이니까 내가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안 해도 스마트폰을 명령을 안 해도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내가 인공지능의 데이터된 그 학습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에게, 자, 저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나, 뭐, 때론 주인이 샤워하고 나고, 한 8시 한 20분 되면 커피를 마시러 올 거니까, 니는 커피를 타서 여기 식탁에다 올려놔라.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알아서 내 심리 상태라든지 내 루틴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원천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들어야 돼요. 제가 내일 교육할 때 이건 그냥 48만 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꼭 이런 게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왜냐하면 지금 전통 주식들이 하나도 못 가잖아요, 지금. 진짜 제가 꼭 들으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공부한 게 있어서 얼마 안 하잖아요. 이거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에다가 5주 더 주니까 라이브 방송 5주 더 무료로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거 듣고요. 이 내용을 USB에 내가 담아서 드리면 이거 자식한테 주세요. 자식한테. 야,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러고 던져보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진짜로. 거짓말 하시고.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손절하는 것보다 48만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비싼 돈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치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 앞으로 스마트폰의 그런 어떤 그런 기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컨트롤했던 건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폰도 이 스마트폰 내에 메타버스의 공간이 존재하고 이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로봇에게 얘기해주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매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의 지금까지 기능은 뭐였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인공지능을 심겠죠.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고. 그럼 얘가 나의 모든 루틴이라든지 생체 리듬이라든지 나의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로봇에게 지시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걸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의. 아까 LA 지사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NFT거든요. 메타버스에서는 현금 거래가 안 돼요. 그래갖고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고, 메타버스는 불법 복제가 되기 때문에 NFT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의 형태의 모습이 나와야 되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20대, 30대에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4, 5, 60대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장애인들이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 기능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이오에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그냥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냥 인정을 안 했을 텐데 이번에 CES에서 그걸 구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리고 글로벌 여러 가지 그 뉴스의 앞서가는 혁신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무리 연준이
뭐 긴축을 하든 금리를 올라가든 이거 잘못하면 어설픈 성장주들은 다 깨지겠지만 혁신 기업들은 절대 안 깨지겠구나. 근데 혁신 기업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늬만 혁신 기업들은 이제는 못 가고 1차 상승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2차 상승과 3차 상승은 무늬만 혁신 기업이 아니라 심리로 가는 게 아니라 2차 상승과 3차 상승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미래의 수익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정확하게 시장이 파악하고 그 관련 종목들만 땡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보면서 아이 10대 20대들이 갖고 노는 거 뭐 이거 왜 올라간지 몰라. 아이 저런 거 의미 없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건설 뭐 이런 거. 지금은요, 제가 이번에 CES 보면서 느낀 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건설주나 다른 정상적인 종목들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저거 안 돼요. 저쪽 섹터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30만 원대 이쪽 아니다 이제. 그 뇌질환 관련주 쪽이다. 그거 ABL 바이오고 셀리버리인데 제가 볼 때 기술 수출을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600억밖에 안 갖고 있는 ABL이다. 근데 ABL 기술 수출 했어요. 불과 지난주에 무방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종목도 이제 타겟으로 분석해갖고 타겟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유동성이 되는 종목으로만 몰리는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젠 더 이상 PBR의 개념이 안 먹혀요. 언제적 PBR이란 말이에요. 페드가 이렇게 정책을 변해버리면 PBR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리고 혁신 기업들 중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계속 앞서가는데 뒤처지는 기업들은 계속 뒤처지는데 이게 혁신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키움증권도 그렇고 이정훈 센터장도 그렇고요. 아마 올해의 가장 큰 하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차별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의 장세의 가장 큰 하두는 차별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되는 기업은 계속 앞서가고 안 되는 기업은 계속 뒤처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아까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기억이 안 나지. 정보의 비대칭화. 예. 그러니까 올해의 그 화두는 비대칭이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이걸 가져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사람들은 앞서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비대칭화가 진행된다라는 게 올해의 화두라고 얘기하는 현안은요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는 다 했다고요. 이제 들어와서 뭐 분석을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올해 지금 조일교라는 여기 치면 제가 오늘 녹화 방송을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황이나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제 방송 보셨어요? 어제 방송 보셨어요? 제 방송 출연한 거? 어제 방송 출연 보신 분 7번. 어제 방송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별로는 별로라면 안 들으면 되죠. 왜 들어와서 꼭 듣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별로라고 생각하면 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뭐 듣고 안 듣고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단지 이사님. 그러니까 답답한 걸 아는데 별로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에 가서 그럼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 여기 와서 뭐 별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라고 생각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왜 별로인 사람한테 들어와서 또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또 막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죄송한데요. 그냥 다른 방에 가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시황이나 이런 거 들으시려면 오전에 했던 거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것도 다 얘기했어요. 그냥 시황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어요. 방송 출연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방송 출연해서 못 보시면 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 보시라고요. 만약에 이거 못 보시면 그럼 오늘 오전 방송 해주는 거 이렇게 녹화 방송 올릴 테니까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예. 뭐 별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막 되게 열심히 막 강의하고 있는데 별로라고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자꾸 남 힘 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면 되지. 이것도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비대칭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비대칭화가 뭐냐인가 하면, 1월달 지수 저점이 형성되면, 적어도, 다른 섹터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비대칭화의 선두에 선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거의 중심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번에 CES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CES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놀랐다라는 것도 첨부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S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종목들도 몇 종목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 섹터보다는 어, 어, 이제 제가 뭐 좀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목 선정해야 되는데 PCB, 뭐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이건 다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컨텐츠,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 로봇이 이번에 좀 많이 달랐어요.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무인 로봇, 이런 거고요. 이게 좀 많이 달랐어요. 옛날하고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블록체인은 결합 형태로 이건 이제 결합 형태로 좀 가는 형태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엔 따로 들어갔는데 이제 결합 형태로 가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이것도 이제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내일 교육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의 개념하고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선 부회장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로봇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CES에서 얘기한 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뭐야, 제가 뭐라 했죠? 이게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이게, 그 뭐죠? 정의선포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 뭐죠? 이게 모빌리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이런 거다. 이런 걸 다 가져놨어요. 제가 박수. 근데 이 모빌리티의 핵심이 뭐냐면, 한때 이제 좀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융합경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융합이 예전에는 현실 세계에서 융합이 됐다면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이거를 이제 콜라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어떻게 콜라보가 될까 하는데 완벽하게 콜라보를 구현했네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진짜 처음에 대박이다 이건. 저는 이번에는 JP모건 헬스케어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뇌혈관 질환 하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박은 CES예요. CES. 진짜 대박이에요. 정의선 부회장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친환경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로봇을 데리고 나서 이게 모빌리티다. 이게 미래의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라고. 뭐지? 저거구나. 이야, 말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그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애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를 할 때 앞으로 그 서버나 빅데이터를 왜 우주선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것도 자율주행차로 설명드리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폰 대신 개 로봇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개 로봇이라는 것 얘는 하나의 현실 세계에서의 비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그냥 로봇 비서고 어드바이스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내가 있고 인공지능이 보유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가상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폰 대신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보유한 가상의 내가 걔를 컨트롤하는 거고 걔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관련한 기업들만 알면 돼요. 그 기업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거래량하고 차트만 보면서 제가 이거 설명하긴 하는데 어려우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세상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 종목만 이제 10종목, 15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 딱딱 해갖고 언제 사고 언제 그리고 5주 동안 같이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 아파 이러면 관련한 기업들만 이렇게 받아서 가시면 돼요. 5주 동안. 예. 머리 아프면 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무섭게. 무지막지하게.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세스에서 이게 말이 되구나. 그리고 이게 10대, 20대, 3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구현되면 4, 5, 60대에게 대박이 나겠구나. 이거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가격 아끼지 말고 그냥 가입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예. 우리 마케터님 혹시 하나만 채팅창에 가입하는 것 좀 올려주실래요? 예. 이거는 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48만 남기더라도 이렇게 버리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받고 5주 동안은 라이브 방송 무료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싼 거죠. 48만 원에. 제가 이렇게 싸게 한 적이 없어요. 자, 라이브 방송 듣고 5주 동안 무료 회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방송 경험 안 하신 분들 5주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키움증권에 서영수 연구원인가 센터장.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다 많이 보거든요. 봐서 이제 제가 필터링할까 다 필터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이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좀 보세요. 2일 전에 했던 건데 때를 놓친 연준 부채 역습이 시작된다. 증시와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다 믿을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에 가장 큰 그러니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게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연준이 긴축의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보는 거죠. 왜 긴축의 시대를 놓쳤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부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8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지금 80년에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90년, 2000년, 2021년, 22년은, 내일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90년, 200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들의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걱정해 본 시점이 없어요. 물가가 항상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70년대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석유 파동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옐런도 많이 했던 게 이건 일시적인 오늘 가입해도 내일 하고 내일 12시 전까지만 하세요. 내일 12시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원은 이사라 그러면 되겠네. 이사는 옛날에 그 리서치 센터장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실기다.
근데 이제 수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잘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공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수술하려면 긴축의 강도가 더 세져야죠. 근데 이 긴축을 막 정말 세게 해버리면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성장으로 가버려요. 그럼 저성장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데 뭡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경제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는 분 알겠지만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긴축을 하면 잡혀요. 그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을 기다리면 잡혀요. 근데요 디플레이션은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일본이 40년 동안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졌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했죠, 오늘. 근데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요, 이거는 정말 장기적이에요. 30년, 40년 동안 저성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얘기하다가 지금 늦어버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말 강력한 긴축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저성장으로 가버리면 디플레이션이 돼버립니다. 그럼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나중에 이걸 들을 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부연해서 보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안 잡힌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가 많은 형태에서는 증시와 부동산이 폭락을 할다.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연준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거. 김영익 교수님은요, 교수는 다른 측면에서 또,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여기도 부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버피티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어려운데. 이거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쉽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버피티스라고,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그 버피티스로 이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너무 지금 고평가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김영익 교수님의 단점은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최근의 경험을 보면 너무 빨리 전망을 하시는 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뒤에 떨어지면 1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GDP, 총 GDP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요즘 잘 안 맞잖아요. 혁신기업들이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갭이 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트렌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실 때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요,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의견을 해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창에 에티켓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쉬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지금 목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물도 지금 안 먹고 지금 열강을 하고 있는데, 그 열강이 좋은 열강인지 나쁜 열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가시면 되고 맞으신 분들 들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다고 여기 와서 막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노력을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어, 그러니까 서영수 이사님 얘기도 듣고 이종호 센터장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오건영 팀장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김여익 센터장 얘기도 듣고, 이제 교수님이죠, 얘기도 듣고, 이게 다 들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에 100% 따라간다, 이건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주식 투자 시장이라든지 경제는 이제 얼마나 내가 아는가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유튜브가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걸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가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긴축의 강도가 세져야 되는데 지금의 부채 한도에서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가 와서 만약에 취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산 가격을 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빨리 조치하고 이주자를 받아서 이제 고용의 어떤 확대를 가져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주자도 못 받고 자국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자국의 국민들도 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방치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 선거에서 아마 역대 최악의 패배를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연일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반드시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 어, 누가 되게 혁신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요. 근데 오건영 부부장이 자기도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최악으로 가면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을 그만두고 관세를 다시 낮추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면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으로 나오는 그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패권 전쟁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에 따른,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내 물가를 다 낮출 수 있죠. 적어도 수입 물가는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시 옛날에 그런 세계의 그런 제조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 부분들을 반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은 계속 관세를 올리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낮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물가를 못 잡으면 명분에서도 지고 실리에서도 지니까 트럼프 다음 중간선거 패배하고, 그러니까 소위서 레임덕이 빨리 빠져버릴 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그냥 이거를 툭툭 던져요. 요즘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강하게는 안 던지고 그냥 툭툭 던져요. 이 얘기를 툭툭 던져요. 이게 작년에 몇 번 던졌어요. 이런 얘기를.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옐런도 진짜 답답하긴 답답한가 보다. 왜냐하면 공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해결이 안 되거든.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든은 미칠 지경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파월도 미칠 지경이고요. 그리고 옐런도 미칠 지경이죠. 왜냐면 중간선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지금 대패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연준의 긴축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레임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정말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긴축을 한다, QT한다, 금리 인상한다,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꾸 제가 1월 달에 바닥 찍으면 빨리 7월 달까지 수익 내고 떠나야 돼요. 여기. 아니면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요일 날 제가 방송 출연하는데 거기에 남인도 팀장하고 이제 남인도 팀장이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뭐 난 시장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남인도 팀장한테 그랬어요. 저는 하반기에 파생만 해야 될 것 같다고. 파생 컨설팅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수 선물도 배워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론 주식도 해야 되죠. 뭐 롱숏 해야 되니까. 주식만 하면 파생만 하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육하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US를 만들 때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긴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다 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와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종목 얘기 안 한다. 당분간 종목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종목을 얘기해달래요. 3,2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3,100선. 예. 그러니까 2,700선이 될지 2,800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3,100선까지만 될 것 같아요. 3,200 제가 이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방송에서 2,700에서 3,100선이라고? 3,100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겁니다. 예.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무너졌다가 다시 랠리가 나오고 저점이 무너졌다가 랠리가 나오고 이런 거죠. 저희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지금. 주식 비중 20%에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주식 비중 20%에 인버스도 제가 13일날 어제 다 사놨어요. 주식 비중 20%대. 확 줄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2600선까지 예상하고 줄였는데 2600선 좀 오반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 2700선 중반. 예. 아마 27일 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잡겠죠. 예, 결정이 되겠죠. 얘는 수급이 100조짜리라서 아마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고요. MSG, ESG 편입 좀 어떤지요? 그거 보지 마세요. 예.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보지 마세요.
동쪽으로 또 미상 발차했네요. 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하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보통은 이제 북한이 혹시 풋옵션 매수했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땡기려고.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2월부터 왜 반등을 보시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은 3월 달이고요. 그러니까 2월부터 왜 반등을 보시나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큰 건 이거죠.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100조도 가능한 짜리가 네이버의 2배짜리가 따상이 가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매력적인 기업이거든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4년치인가 5년치 물량을 다 수주해놨던 기업이에요. 그것도 있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약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약하게나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앞으로 좀 보자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하반기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 얼마까지 보세요. 올해 하반기는 2400선 정도? 나 2500선. 이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했죠? 뭐, 아직은,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바꾸겠지만, 아직은 바꿀 생각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2023년, 내년에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죠. 유니온2님 가입되셨나요? 여기 아마 관리자님이 아마 가입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예. 끝나고 나서 아마 확인 문자 갈 겁니다. 네. 그래서 2013년 내년 때는 되게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는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거 어차피 시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부터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2,400, 2,500이면 지금의 형태에서는 충분히 빠진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아마 가장 최악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산 가격이. 굉장히, 부동산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주식은 아마, 올해 하반기가 가장 최악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 하반기가 가장 최악일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가입해서 좀 들어보셔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 USB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내일 강의했던 거 USB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자산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분 한번 들어보세요.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이 사람이 주식도 담당하고 부동산도 담당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합인포맥스 서영수 키움증권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거. 2일 전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주식은 어쨌든 내년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요즘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안 할게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셀트리온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게 30만 원대 계속 제가 작년에 무방할 때마다 30만 원대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기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이거 18만 원 갈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그때 막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요. 막 채팅창에서 막 저 험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 죽는다 뭐 이렇게. 그런 죽고 잡냐 막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에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매매를 계속 해왔던 종목인데 제가 30만 원대부터 매매를 안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좋은 주시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무방할 때부터 제가 또 15만 원 정도로 제가 또 하향을 했거든요. 이제 바닥이 15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18만 원 아닐 것 같다. 근데 18만 원부터 15만 원대까지는 이제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뛰어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좀 고통을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정재 회장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이게 그 상장하기 전에 주가를 막 떨어뜨려서 간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주들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셀트로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렇게 센데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예, 절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셀트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지금 업황이 약간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견제가 너무 심해요. 삼성의 견제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제가 코로나 치료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밀려버렸고 하여튼 안 도와주네요. 여러 사정들이.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됐습니다. 이건 그 얘기하시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CES 관련한 종목들을 조금은 봐야 된다. 그 공부를 좀 해서 봐야 된다. 그러고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 제가 라이브 방송 5주 동안 계속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아마 CS 관련 종목들이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엔터주는 좀 먼저 빠진 종목 좀 덜 빠지는데요. 그래도 다 이제 월봉이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참 게임주도 제가 방송 나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요 게임주 이거 9만 원대 다 팔았습니다. 이익 내고. 예. 그때 막 제가 우리 애들도 왜 파세요? 막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팔아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예. 좋은데 당장은 안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내일 교육하면서 이유가 뭔지 그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좀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갖고 이제 더 이상 못 떠들겠네요. 예.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내일 12시까지만. 아니요. 아니요. 이게 위에 있긴 한데요. 저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때 또 욕 엄청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게임주가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 10월 달인가 했던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그 처음 빠질 때 기억나시죠? 11월 달인가 막 이때 이제 팔아야 된다고. 예, 지수 매매도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입하세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선물 하시는 파생하신 분들 묻지도 따지도 몰고 그냥 가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도 뭘 말고 그냥 가입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파생 얘기 안 하지만 그냥 파생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돼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파생은 제가 그냥 안 묻고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저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NFT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컨텐츠 해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며칠 전에 또 위메이드가 또 팔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가상화폐를.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요, 주식 선물도 가입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제 인버스를 매수할 때 파생하신 분들은 주식 선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매수하는 거고, 파생하신 분들은 제가 인버스 매수를 할 때 선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은 반드시 와야 되죠. 제가 인버스 매수를 한다는 건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놔야 돼요. 배워놔야 돼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파생하신 분들 제가 자꾸 얘기 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했죠? 어떤 게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제 역할 못할 경우일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하죠. 다 한다니까요. 지수 선물도 하고 종목 선물도 하고 지수 선물도 하고 주식 선물도 하고 다 강의를 한다니까요. 예. 둘 다 강의를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얘기했죠? 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제 역할 못할 경우도 생각해 봤죠. 왜냐면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주식신공님,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파생을 하신 분들은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지난번도 얘기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련된 질문은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보세요. 제가 또 까먹었잖아. 얘기를 한번 했던 얘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했던 얘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나요? 뭐 얘기하려고 했지, 제가? 그래, 어쨌든,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주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일 하고, 그 교육 일정은 보면, 깜빡깜빡,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서 1시에서 4시까지 하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는 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다른 쪽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5주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예. 달러 패권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건 뭐예요? 뭐 문제 있나요? 예, 그렇죠. 가입 5주간 회원 방송도 있고 방송도 있고 매수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거 주식 선물 매도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서 외국인도 공매도를 치는데 우리까지 매도 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생각하고 안 쳤어요. 예, 30만 원대. 진짜 15만 원 가겠네요.
어제 매수하신 인버스 단기 투자인가요? 몰라요. 다음 주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보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길게 가져갈 거고요. 다음 주가 만약에 봤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익션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예. 그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섣불리 판단 안 하려고요. 어차피 낮은 가격에서 인버스를 샀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 보고 뭐 결정해도 충분히 안 늦으니까. 이제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어떤 섹터를 M&A 할까를 먼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분할 이슈보다는 파운드리 분할 이슈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M&A가 어떤 섹터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분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거는 M&A 쪽이죠. 그러니까 M&A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또 삼성전자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음 주 지수가 반등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결정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을 보고 지수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2700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2800선 중반에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모든 결정이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첫 하락이기 때문에 또 박스권에 지레하게 갇힐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선물 같은 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음 주에 반등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시장은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10살이 이번 주에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번에 교육 가입하면 5주 무료 방송을 들으니까 그 다음 주 시황을 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시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교육 들으면. 아마 편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덥네요.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어제 제가 낮에 방송, 저녁에 방송 이렇게 해갖고 오늘 또 장중 내내 방송하면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예. 내일도 이제 또 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오늘, 내일은 정말 힘드네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참 할 게 많네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서 이번에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한번 배워서 그걸 앞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종목만 좀 받아서 그 종목을 좀 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도 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희가 주식 비중이 한 20, 20한 5%, 저희가 지금 주식 비중이요.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68%고, 인버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현금 비중, 인버스 포함하면 그렇게 안 되구나. 60%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 비중이 한 20 몇 프로고요. 20한 8% 정도 되고, 인버스 2X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중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주식 비중 28%에서 한 30% 초반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하나, 둘, 셋, 뭐 비중 많지는 않아요. 종목이 지금 인버스 제외하고 주식만 5종목, 6종목 갖고 있나? 6종목. 그러니까 주식이 6종목인데
저희가 지금 28%에서 30% 초반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테스트로 넣은 거고, 한 종목은 10%를 갖고 있고, 이건 좀 제가 좀 세게 밀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오늘요, 어, 1% 이상 떨어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 종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종목이 플러스예요. 이제 거짓말 같죠? 여기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28%에서 30%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식 6종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10% 비중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2%, 3%뭐 이렇게 4% 이렇게 넣어놨어요. 얼마 안 샀어요. 그냥 테스트만 넣어놨는데요. 지금 네 종목이 플러스, 한 종목, 네 종목이 플러스고요. 두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두 종목도 1% 이상 마이너스 된 게 없어요, 지금.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우리 유료회원들 한번 보세요. 제 말 거짓말인가? 당연히 인버스는 당연히 수익이고. 저 오늘 되게 뿌듯해요, 지금. 네. 왜냐면 어제 주식을 100%,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고 현금 비중을 100% 하고, 아니, 이제 현금 비중, 그러니까 인버스를 이제 좀 더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주식이 너무 잘 견디네요, 저희 종목이. 예. 저 뿌듯해요, 지금. 예. 제가 조금 애매했던 종목들도 오늘 되게 좋아요. 예. 아, 나이스인데요, 오늘. 예. 저희 회원님들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장중 방송은 주식만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파생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 드릴게요. 파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예, 교육 신청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미 파생을 매매하고 있는 분들만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파생을 새롭게 교육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내가 하반기에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는 파생을 그렇게 막 배워서 할 정도는 아니고요. 하반기는 진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파생을 굳이 막 이렇게 지금 배워서 막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버스를 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을 배우실 분들은 파생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교육 신청하지 마시고 이미 파생을 매매하고 있는 분들만 하세요. 근데 제가 커버하는 파생은 딱 두 가지예요. 지수 선물하고 주식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옵션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옵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하실 분들 아예 오지 마세요. 이건 인간이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가입. 그러니까 파생을 새롭게 난 파생 잘 모르겠다. 근데 배워서 하겠다. 이번에 하지 마세요. 제가 하반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만들 테니까 파생 전용 교육을. 근데 이번에는 그 파생을 하실 분들을 못 해요. 제가 이번에 파생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파생을 하고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기존에 주식 하는 분들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파생을 제가 교육을 잘 못해요. 시간도 없고 3시간 만에 다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꼭 만들게요. 그러니까 하반기 되기 전에 꼭 만들 테니까 이번에는 하지 마세요.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예. 이번에는 꼭 파생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교육이 필요 없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왜냐면 이번 CS 강의도 해야 되고요. 주식 강의도 해야 되고, 그 파생 실전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많아요. 예. 그래서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싸잖아요. 예. 이번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안 돼요. 예.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지수 떨어질 때 미사일 쏘면
김정은이가 풋옵션 매수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6종목 중에요. 이제 플러스 4종목. 와, 놀랍네요. 이 장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중 10%를 갖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종목은 제가 진짜 정말 이 승부수로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안 빠지네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두 종목이 나머지는 뭐 2%, 뭐 3%,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비중이 좀 많은 종목도 있어요. 10%, 6% 이런 짜리 다 플러스 났어요, 지금. 예. 막, 장난 아닌데요? 예.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기 드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어때요?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뭐, 이때 교육을 신청하든 안 신청하든 오늘 강의 괜찮았지 않나요? 그죠? 괜찮았죠? 어. 제가 여기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제가 채팅장을 안 막잖아요. 채팅장을 안 막으면 거짓말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우리 유료 회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텐데요. 네. 괜찮았죠? 근데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렇게 목이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어제부터 시작해서, 방송 2탕, 오늘 무방, 오늘 저녁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내일 교육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은 또 공부를 해야 돼. 차라리 공부가 나아요. 말을 안 할 때니까. 예, 공부가 차라리 낫죠.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는. 야, 다음 주 오늘 새벽에 해외 증시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예. 오늘 해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진짜 중요. 뭐 벌써 박수 치고 그래요. 아직 30분이면 14분이나 남았는데. 예. 빨리 꺼져라 이건가요? 머리가 아파요. 예, 목이 아파요. 아이고. 어쨌든 이쁜 침대님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쁜 침대님처럼. 그러니까 저도 힘도 나고. 대부분 사람 이쁜 침대님 아이디도 좋네요. 이쁜 침대님 같이 저렇게 좋은 말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거짓 페이크 뉴스 안 하고 막 이렇게 이 힘들 때 서로 이렇게 좋은 뉴스만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육이 아니면요. 이게 만약에 이번이 교육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 방에 듣다가 제 방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교육이 아니면. 그것도 되나? 안 되죠. 교육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교육이라서 다른 전문가 방 듣다가 제 방으로 못 옮겨요. 이 교육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 말고 정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 방에 듣다가 제 방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교육이라서 안 돼요.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오늘 올라갈 겁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에 제가 오늘 녹화해서 올라갈 거고, 저녁에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녹화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저녁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 유튜브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도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나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참고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윤지호 센터장이라고 저랑 나이도 같고, 그래서 윤지호 센터장 이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다 이렇게 몸을 좀 사리시는 것 같다고. 이게 분석은 되게 좋은데 옛날에는 막 질렀거든요. 요즘 되게 몸을 사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윤지호 센터장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해를 한 80% 정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상당한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실력이 아니라 경제를 분석하는 실력.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이 분석 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얘기 안 하는데 시황도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고 이 사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가면 되고, 박병상 씨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고요.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 요즘 박세익 전무께서 거의 시장 얘기를 안 하고 교육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연불리는 뭐 제가 옛날에도 자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근영 부부장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펀더멘탈을 위해서 많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큰 흐름의 트렌드를 위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근영 부부장은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안유아 교수님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안유아 교수님하고 저기 이름 뭐지? 한 분 또 있죠. 요즘 중국이 좀 잠잠해서 중국을 잘 안 보죠. 미국이 가장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 전문가 또 누구죠? 안유아 교수님 말고. 안유아 교수님 요즘 많이 나오고 또 있네요. 전병서 소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전병서 소장의 강의는 좀 아카데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대학원 수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난이도도 있고 좀 딱딱합니다. 근데 이제 안유아 교수의 그 강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재밌고 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 방식이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랬잖아요. 범위바라님 3% 보면 주식하면 무조건 손실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발 정말 제발 부탁인데 좋은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왜 그 사람들도 정말 노력해서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얘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3% 얼마나 좋은 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TV가 없을 때는 정말 막막해요. 그 진짜 3% TV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예요. 혜성 같은 인물이. 그런 방송이 만들어진 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 제발 좌파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식에. 어쨌든 됐고요. 예. 주식하는데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부탁은 제발 좀. 정말. 그냥 정치는 따로 하시고 주식은 주식에 들어오면 주식만 생각하세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정치를 개입시켜갖고 수익 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예. 그렇게 파생은요, 처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 5월달이나 4월달에 교육 한번 잡을게요, 파생. 그때 배우세요. 요번에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끊겼잖아, 또 뭐.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유아 교수님 대중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전병서 소장의 강의가 점점 이제 정치적인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하고의 그 정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도 아닌데 정치 이슈에 대한 패권 전쟁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유아 교수님은 중국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이슈가 안 돼서 그런지 메타버스하고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세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밀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둘 다 들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 둘 다 들어야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재밌어요. 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잊혀졌는데 아마 3월 달 이제 전인대가 되면 아마 중국이 또 유동성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시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2월 달부터 좋아진다는 게 이제 중국 유동성 공급, 전인대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이 모멘텀이 있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되면 또 중국 관련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페드 때문에 중국이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덜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전병서 소장도 미국, 중국 정치 얘기하고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인대 가까워지면 아마 중국 쪽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중국 얘기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전병서 소장하고 안유아 교수 것만 보면 돼요. 두 개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예. 둘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안유아 교수도 보고 전병석 교수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만 보면 균형감을 좀 잃어요. 둘 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둘 다 보셔야 돼요. 둘 다. 꼭 둘 다 보세요. 진짜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종태 이사는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팬이 됐거든요. 오종태 이사는. 근데 요즘 제가 이건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박색점하고 오종태 이사께서 강의를 안 하고 자꾸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봤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두 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스타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시세 왜곡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스타 애널리스트는 좀 당분간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꼭 시세 왜곡이 나와요. 개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희한하더라고, 이 분야는. 두 분 다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추종이 많아서 그걸 두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시황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 분은 쉴 때가 됐어요. 지금 나와서 자꾸 시황 얘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시세 왜곡이 돼요. 개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추종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 전문가를 좀 빠져야 돼요. 제가 한국경제TV 한 23년 차인데 하면서 느꼈던 이것도 팁이에요, 하나.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했는데 되게 잘 가. 그럼 그 전문가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애널리스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시장도 한국에서는 3번 이상 맞추는 시장 이상 맞추는 전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이것도 이제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23년 동안 경험했던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팁을 드리는 거죠. 예.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분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두 분 다 좋아하시는 분이고. 박세익 전문 저보다 한 살이 많고요. 오정태 이사는 저랑 동갑인가? 아니면 두 살이 많거나 그래요. 처음에 오정태 이사 강의 들었을 때 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게 다단계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어, 시간이 좀 되나요?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처음에 이제 오정태 이사가 복잡게 다단계 얘기를 딱 할 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충격받다. 근데 그걸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충격받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분이 딱 오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딱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재고에 대한 이제 개념이 변한다. 이렇게. 그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할 때는 재고 자산이 얼마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파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옥션은 재고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인터파크나 이런 것들 쿠팡은 재고를 쌓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사가 안 되면 그게 다 악성 매물로 남는 거죠. 셀트리온도 그렇죠. 안 팔리면 다 악성 재고로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렇게 서로 재고 처리를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재무제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갑자기 오정태 이사가 재고에 대한 개념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싶어. 뭐지?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지? 뭔 얘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켓 컬리나 그 다음에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재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공급하는 사람도 그렇고 굳이 재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들어가는 때 분석하는 기준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뻥 하고 와, 난 참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나 그 전까지는 내가 막 이렇게 무시했죠. 그러다가 여기 어떤 분이 저하고 한 20년 된 분이 계신데요. 여기 들어와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까 내일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이신데 VM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VM님 듣고 계세요? 이분이 저랑 한 20년 되신 분인데요. 이분한테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뜨기 전에 그랬어요. 어, 메타버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10대들, 20대들의 그냥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6개월 때 메타버스가 주식시장 확 그냥 이렇게 이슈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처럼, 어, 제가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걸 제한테 깨줬던 게 바로, 어, 오중태 이사예요. 복잡게. 그 중에서 이거. 이렇게. 저는, 와, 이건 정말 저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 12시까지, 그러니까 1시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3시 32분이네요. 간단하게 시장만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다가 제가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저녁에. 예. 조일교 치면 유튜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거는 제가 1강, 2강, 3강 이렇게 분리해서 올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났고요. 왜, 어, 시장 수급은 모르겠네요. 예. 자, 오늘
새벽에 해외 증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 음봉이 되면 조금 더 부담스럽고요. 양봉이 되면 그나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한 템포 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듣고 저 사람 강의는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48만 원이니까요. 02-3490-4535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음악 한 두 곡 정도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거 들으시면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요. 항상 희망적인 얘기만 하시고,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몸이 우선이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몸은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